일단 어제 그 국민과의 대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사실 허심탄회하게 그동안 정책의 문제점, 이로 인한 국민의 고통 이런 것과 공감하는 모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일부 평론가들은 팬미팅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밑에서 그걸 제작한 사람들은 대통령께 이렇게 한번 모시고 싶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은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더욱이 뭐 나온 것 중에 코로나19 방역 성공은 대통령의 영도력 덕분이라는 이런 낯뜨거운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을 좀 실망시켰던 것 같고요. 지금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전부 팩트체크 대상입니다. 예컨대 고용이 99.9% 회복됐다. 이거 어느 나라 통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5억 하던 집이 10억 됐다가 최근에 한 5천만 원 떨어졌다고 이 부동산이 안정된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에 사실 굉장히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언론과 인터뷰에서 하신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 이제 5년 단임 이제 이게 다 대통령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한계가 무엇이었다. 내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으면은 다음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한테도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쉬움이 많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역시 민주당이 저런 어떤 그 세팅을 참 잘한다 이걸 느낍니다. 이게 이제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타운홀 미팅이라 그래서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도 자주 이제 도입되는 방식인데 후보가 정말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그것도 지금 정책의 소구 대상자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연출해내는 그런 이제 풍경인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지금 저런 장치가 부족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또 당이 뭐 크게 당도 물론 잘못한 게 많지만 후보 개인의 리스크 결국에는 지금 스스로도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장동 그 비리 의혹이라든가 이런 큰 문제들에서 어떻게 후보 본인의 리더십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느냐. 그 리더십이 이게 과연 정말 현재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만한 그런 리더십이냐. 그런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저런 치장 정도로는 되지 않을까. 뭐 남의 당 이야기니까 제가 그렇게 뭐 너무 차갑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실패한 건 실패했다 그러고 얼마 전에 특검 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지금 안 하자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 실패에 대해서도 솔직히 시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반전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같은 그런 시장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봐왔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화려한 모습 보았기 때문에 며칠 하다가 크게 감동을 일으키기는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역시 박하게 해주셨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언제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까요? 배우자 포럼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느 시기에는 배우자 포럼은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여성표 다음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원들 배우자들 모임 같은 이런 연장선상에 나오는 이야기, 당협위원장들 나오는 이야기고 한 가족 한 사회 이게 모든 기초기 때문에 부부의 그 퍼스트 패밀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누구 되느냐? 배우자가 대통령보다 너무 앞서 나가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는 것이 대통령 배우자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윤석열 후보는 TV조선의 글로벌 리더십 포럼에 참석했는데 그 상당히 중요한 리더십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대통령 그러면 뭐 전지전능한 신처럼 거의 제왕적 대통령을 상상했습니다만 오늘 윤석열 후보는 이 과거와 같은 일방 소통식 리더십,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리더십,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리더십은 안 하겠다는 굉장히 차별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과거 같은 말 타고 호령하는 이런 이제 리더십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방향 설정, 연대, 책임, 통합, 국제사회에서 협력, 미래 개척을 하겠다 했고 메르켈 같은 사실 그쪽은 이제 내각제 아니겠습니까? 그에 준하는 어떤 통합의 리더십. 그래서 정적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경쟁자들도 같이 해서 지금 우리 국가 규모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넘는 세계 7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런 국격에 맞는 나라,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의 그 총알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문제고요. 배우자를 뽑는 것은 그건 지금 뭐 민주당에 아마 지금 배우자가 나오는 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무슨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또 목적도 있고 하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도 곧 등장하겠죠. 하고 그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아니라 이건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과거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모든 것을 다 망치는 그런 대통령을 다시는 뽑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점은 좀 반박을 해야겠네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 리더십, 이런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전 세계에 없는 대통령제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국회 견제도 받지 않고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5년 만에 단임 끝내면서 거의 나라를 한번 거들내고 갑니다. 이제 이런 식은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윤석열 후보나 또 이 후보한테 기대하는 것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아니 불교부 단체 그러니까 이 개발 이익이 충분히 많아가지고 얼마든지 그 성남 시민들한테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던 그 지방자치단체였던 경험 가지고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고요. 그걸로 뭘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 법치의 회복이 아마 우리 대통령에 필요한 가장 큰 어떤 시대 정치라는 생각하고 나머지는 정말 협치를 통해서 이뤄나가야 됩니다. 다음에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배우자가 너무 나서면 안 됩니다. 과거 그런 불행한 사례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거든요. 두 번째는 그때 이제 지금 대통령이 챙길 수 없는 그러나 이 굉장히 과거에 이제 대통령 부인들이 하던 그 유경수 여사 같은 하는 분들 뭐 그런 것들 역할을 이제 해야 되겠는데 그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흑색선전이라든가 마타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지난번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사실은 이 문학의 인사기 때문에 굉장히 야당이나 열린민주당에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굉장히 문화 전시 쪽에서는 평판이 아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뜻밖의 우리 배우자의 모습을 또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그러니까 합의가 거의 된 것처럼 어제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어요. 참여를 하긴 하는 거겠죠? 이제 정치가 또 생물이기 때문에 한 논의를 지켜봐야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주장이 또 강한 분이고 해서 그런 주장을 다시 좀 더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데 당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경륜이나 정책, 저분들이 단순히 뭐 고집이 센 분이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영입하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륜,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어떤 정책의 큰 핵심을 파악하고 또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 같은 걸 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세 분을 나란히 아마 후보가 영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이미 세간에 알려진 대로 언론 보도가 난 대로 바뀌어지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 조금 논의와 조정이 필요한 듯합니다. 당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지 않더라도 일단 선대위를 개문발차시킨다.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런 논의도 좀 있습니까?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가급적이면 큰 단초의 그림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아직까지 논의가 완전히 마무리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핵심적인 쟁점은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도 뭐 언론밖에 못 봤기 때문에 아마 후보하고 그다음에 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마지막 한 번 더 이야기가 남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저희 당은 이준석 대표라는 또 2030 전체를 참 아우를 만한 정말 대단한 자산이 또 있습니다. 그 정책 자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위원장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정부들이 정파와 정당을 또 정부를 초월해서 큰 국가적인 큰 정책을 만들어 오신 분입니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제가 오랫동안 강조했습니다만 그 가인 김병로 소장 호남의 거두인 그분의 손자이기도 하지만 그런 노태우 정부 당시에 청와대 경제수석을 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누리고 있는 이런 그 복지 프레임, 특히나 이 건강보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든 분입니다. 큰 정책적 프레임이 있죠. 그다음에 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 아마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우리가 아직도 지금 천착해야 될 만한 정책을 입안하신 분이고 김한길 위원장 역시도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역대 정부에서 잘한 것들을 다 온전해야 됩니다. 온고지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게 있고 또 저희들은 이준석 대표라는 새로운 젊은 힘이 당내에 강하게 지금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메르켈이라든가 또는 바이든이라든가 보면 전부 사실은 70대 후반에 아주 그런 분들의 그 아주 노회한 그런 경륜과 지식 이런 것들이 이 글로벌 시대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보는 60대 초반에 이제 60간 넘긴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이 후보가 그런 지혜를 다 이제 온전하면서 배워야겠죠.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또 돼 있어야 되고 또 마음의 준비도 돼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백의종군도 돕는 건데 혹시 나를 이렇게 어디 자리에 해서 억지 준양을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또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정치가 특히 우리 당이
좀 새롭게 노력해야 될 이런 2030을 향한 거대한 이 항해를 시작했다는 점은 또 우리가 또 높이 또 평가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지지자가 윤 후보에 대한 발언은 부디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지적하자 알겠다라고 답변했다고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또 우리 홍준표 대표가 당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마 서서히 찾아 나가실 겁니다. 당의 해가 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는 거죠.